2025년 전 세계가 베트남을 주목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공 요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면의 모습까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5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 무려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냥 팬데믹 끝나고 조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바로 이 놀라운 숫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니, 근데 도대체 뭐가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왜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록적인 한 해, 2025년 베트남의 성공을 정의하는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이 경제 기적의 스케일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8%. 바로 이 숫자가 2025년 베트남 경제를 딱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야심찬 목표치, 그것도 제일 높은 수치를 달성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고속 성장입니다. 이 놀라운 성장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1인당 GDP가 약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베트남이 드디어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상위 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정표예요.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걸 넘어서 국가 경제의 체질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성과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베트남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엔진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이런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엔진, 바로 국제무역입니다. 베트남이라는 경제 기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11월까지만 해도 총 교역액이 무려 8,400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심지어 205억 달러라는 탄탄한 흑자까지 기록했어요. 수출, 수입 둘 다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끌고 나갔죠. 자,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흔히 FDI라고 부르는 거죠. 베트남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도 꿀준이 들어서요. 총 투자 유치액이 약 33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실제 프로젝트에 집행된 돈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투자가 그냥 서류상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물 경제에 피가 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진입니다.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튼튼하려면 내부의 힘도 중요하잖아요? 바로 탄탄한 내수 시장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소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매출이 9% 넘게 성장하면서 내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제대로 보여줬죠. 이건 혹시 모를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의 맷집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수 시장에 불을 붙인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관광 산업이에요. 2025년 11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가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훌쩍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공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림자도 존재하죠. 지금부터는 베트남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역풍,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이 마주한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인데요. 한쪽을 보면 경쟁국보다 관세가 낮으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전자제품 같은 핵심 산업이 중국산 부품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만약 미국이 특정 부품의 표적 관세를 때리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입니다. 37억 9천만 달러.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2025년 단 한 해 동안 베트남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은 경제적 피해액입니다. 이게 베트남 연간 GDP의 거의 0.8%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제 기후변화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경제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시장의 불균형인데요. 겉으로 보면 국가 전체 실업률은 2.22%로 굉장히 낮아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어가면서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베트남은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야망을 담아서 정말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 바로 남북 고속철도입니다. 이거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공공사업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 철도의 총 길이가 무려 1,541km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베트남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나라 전체를 하나로 쫙 연결하는 거대한 계획인 거죠. 다음 초대형 프로젝트는 롱탄 국제공항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공 허브, 즉 중심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약 128억 달러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이 숫자 하나로도 느껴지시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26년 베트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다른 전망들을 비교해보면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을 보는 시선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린 1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목표를 내세웠는데 HSBC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한 7% 미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바로 이 엄청난 시각차에 베트남 경제가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눈부신 성과와 그 이면의 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베트남의 이 거대한 야망은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다음 경제 신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